1997년 10월 4일 한겨레에 이런 기사가 실렸다. 전 세계에 1300개의 점포망을 거느린 미국 최대의 커피 프랜차이즈인 스타벅스가 내년 상반기에 국내에 상륙한다는 내용이다. 약 100자에 불과한 이 기사는 대한민국의 커피 문화를 완벽하게 뒤바꿀 변화를 알리는 신호탄이자 이후 대한민국에서 벌어질 커피 프랜차이즈 전쟁의 시작이었다. 그리고 그 전쟁의 중심에 있었던 커피왕 강훈의 희로애락으로 가득했던 인생을 살펴보자. 199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대한민국에서 커피란 곧 인스턴트 커피를 의미했다. 프랜차이즈 커피가 본격적으로 보급되기 시작한 2007년까지도 인스턴트 커피가 대한민국 커피 시장의 95%를 차지하고 있었던 것을 생각하면 당연한 일이었던 것이다. 그래서 신세계는 대한민국이라는 프랜차이즈 커피 불모지에 첫 발을 내딛기 위해 1997년에 스타벅스와 계약을 맺고 스타벅스의 국내 런칭을 추진했다. 하지만 이 아심찬 계획은 IMF 외환 위기가 터지며 무기한 연기되고 만다. 이때 신세계의 스타벅스 국내 런칭 프로젝트 멤버였던 강훈은 스타벅스 국내 런칭을 위해 미국에 있는 스타벅스 본사에서 일하면서 프랜차이즈 커피의 가능성을 본 상태였다. 그리고 스타벅스의 국내 런칭이 무기한 연기되자 강훈은 아예 자신이 대한민국 최초로 커피 프랜차이즈를 설립하기로 결심하게 된다. 이후 강훈은 신세계를 나와 미국에 있는 스타벅스 본사에서 보급해왔던 방식대로 1998년에 강남에서 대한민국의 첫 커피 프랜차이즈가 되는 할리스 커피 1호점을 차린다. 그리고 스타벅스는 1999년에 이화여자대학교 앞에서 1호점을 열게 된다. 미국의 커피 문화를 국내에서 간접적으로 체험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스타벅스 1호점은 언제나 인산인해였고 이후에도 스타벅스는 국내에서 열광적인 인기를 얻으며 매장 수를 늘려나갔다. 아이러니하게도 할리스 커피가 성장을 한 시점도 이때부터였다. 사람들은 스타벅스 가맹점을 운영하고 싶었지만 스타벅스는 직영점으로만 운영하기에 그럴 수가 없었다. 대신 할리스 커피는 스타벅스와 비슷한 커피 프랜차이즈면서 가맹점을 모집하고 있었다. 그래서 꽁 대신 닭이라고 스타벅스 가맹점 대신 할리스 커피 가맹점을 운영하려는 사람들이 몰리기 시작하면서 할리스 커피의 매장 수가 늘어났고 그렇게 할리스 커피는 대한민국의 프랜차이즈 커피 시장에서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었다. 이후 할리스 커피 1호점이 생긴 지 5년이 지난 2003년에 강훈은 CJ 플래너스의 할리스 커피를 매각하면서 성공적인 커피 프랜차이즈 경영자로 이름을 알리게 된다. 이렇게 스타벅스와 할리스 커피가 커피 프랜차이즈가 돈이 된다는 것을 증명하자 후발주자들이 등장하기 시작했다. 그 중에서도 2008년에 등장한 카페베네는 후발주자 중에서도 후발주자였다. 카페베네는 감자탕 프랜차이즈를 운영하던 김성권이 설립했는데 아무래도 감자탕 프랜차이즈만 해봤지 커피 프랜차이즈는 경험이 없었기 때문에 김성권은 커피 프랜차이즈 업계에서 명성이 높은 강훈을 영입했다. 이후 강훈은 브랜드 마케팅에 중점을 뒀다. 후발주자라는 약점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브랜드 마케팅에 초점을 둬야 한다는 계산이었다. 그래서 유명 연예인들을 광고에 출연시켰으며 여러 TV 프로그램의 스폰서 광고들을 진행했다. 특히 지붕 뚫고 하이킥을 스폰했을 때는 스폰서 광고 효과가 매우 좋았다. 지붕 뚫고 하이킥의 결말이 워낙 뜬금없었기에 많은 사람들에게 화제가 되었는데 여기서 재미있는 것은 지붕 뚫고 하이킥의 결말이 흑백 화면이 되면서 나오는 카페베네 로고도 덩달아 화제가 된 것이다. 이후에 사람들은 카페베네 로고를 결말이 어이없게 되었을 때 쓰는 대표적인 짤로 쓰기 시작했다. 이걸 카페베네가 의도한 것은 아니었겠지만 어쨌든 카페베네가 많은 사람들에게 홍보가 제대로 된 것이었다. 이렇게 브랜드 마케팅에 힘쓴 결과 강훈이 영입되기 전에는 2개에 불과했던 카페베네의 매장 수는 불과 3년 만인 2010년에 무려 451개에 이르게 된다. 참고로 이때 스타벅스의 매장 수가 327개였다고 한다. 카페베네의 이러한 폭발적인 성장은 커피 프랜차이즈 업계뿐만 아니라 언론과 경영계의 주목과 찬사를 받았다. 할리스 커피에 이어 카페베네까지 성공시킨 강훈은 커피왕이라는 칭호를 얻으며 커피 프랜차이즈 업계에 큰 손으로 부상하게 된다. 그리고 2011년에 강훈은 카페베네를 낳으면서 포화된 프랜차이즈 커피 시장에서 벗어나 새로운 길을 모색하게 된다. 강훈은 홍콩에서 관광객들이 줄 서서 망고 주스를 사먹는 모습을 보고 깊은 인상을 받게 된다. 이때만 해도 대한민국에서는 망고는 흔하지 않은 과일이었기에 강훈은 망고 주스로 충분히 승부를 볼 수 있다고 생각했고 2011년에 망고식스를 설립하게 된다. 망고식스는 설립된 지 얼마 되지 않아 강훈의 생각대로 그동안 망고를 자주 접해보지 못한 사람들에게 망고주스 열풍을 일으키며 두각을 나타냈다. 또한 강훈은 카페베네에 있었을 때처럼 브랜드 마케팅을 했고 그로 인해 망고식스의 매장 수도 단숨에 130개까지 늘어났다. 또한 고구려 대학교와 협의해서 망고식스에서 일할 직원들을 육성할 학과인 망고식스 디저트 카페과를 개설했다.
망고식스는 그렇게 성공 가도를 달리는 듯 싶었으나 곧 위기가 발생하기 시작했다. 계절에 상관없이 마시는 커피와 달리 망고 주스의 경우에는 특정 계절에만 마신다는 한계가 있었다. 그래서 망고식스는 특정 계절에만 장사가 되고 나머지 계절에는 적자를 기록하게 된다.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 강훈은 망고식스의 매장 수를 계속 늘리는 것으로 정면 돌파를 하려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출은 계속 떨어지고 있었고 영업 손실도 계속 늘어나고 있었다. 결국 강훈은 2017년 7월 14일 서울회생법원에 회생 절차를 신청하는 지경까지 가게 된다. 그리고 기업 회생 절차 신문을 받기 하루 전인 2017년 7월 24일 강훈은 스스로 목을 메고 숨진 채 발견된다. 강훈이 숨진 곳은 커피왕이라는 칭호와 어울리지 않는 어느 허름한 10평 원룸의 화장실이었다. 할리스 커피와 카페베네를 성공시키면서 커피왕 칭호를 얻었지만 결국 카페베네 엔딩을 맞이한 강훈을 보면서 과연 인생이란 무엇일까라는 생각이 든다.